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9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진짜 연말 느낌 나네요. 그러게요. 네. 네. 올해 K-팝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이 두 분과 몇 번 그렇게 맞아요. 연말에 네, 결산을 2019년부터 했었잖아요. 매년.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이게 지난해는 사정이 있어서 지난해만 빼고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 두 번 뵈니까 연말이구나. 한 해가 또 갔구나. 네, 오늘 K-팝 결산 수다를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김효나 음악평론가님, 또 박희아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모시고요. 또 사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있어서 네, 그 얘기도 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요. 네, 먼저 한 분씩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입니다. 네. 이렇게 투샷 잡히고 저희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스튜디오도 좀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랑 좀 달라졌죠. 네. 조명도 좀 달라지고. 맞아요. 네. 아름다워졌습니다. 조금씩 계속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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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일 따끈따끈한 그죠.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빌보드 뮤직 어워드. 네. 네. 그게 참. 아니 근데 네. 올해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뜨겁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실제로도 저희도 그렇게 좀 느끼는 게 있는 게 이제 시상식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이제 코멘트 요청하는 이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굉장히 많이 콜 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에게 전화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네. 확실히 뭐 한 4, 5년 전 진짜 네. 갑자기 저희 그 K-팝 아티스트들이 막 후보에 오르고 네네. 수상대에 오르고 하던 때의 분위기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네.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이 정도로 사실은 K-팝이 그죠. 이제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네. 게 당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처음에만 그렇게 관심 주지 마시고 이제 꾸준히 좀 같이 레벨업을 해갑시다 네. 이런 마음이 네. 들어서 네, 좀 복합적인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원래 봤잖아. 뭐 이런 그쵸. 뭐 아유, 느낌인 뭐. 건가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어요. 저도 좀 네. 그런 게 느껴져서 네. 사실 신기해요. 예전에 처음 빌보드 차트에 K-팝 아티스트들 이름 봤을 때만큼이나 네. 지금 뭐가 그쵸. 이게 M사나 네. 뭐 네. G사의 음악 시상식에서 네, 아이돌 네. 팀들 보는 것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느껴지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올해는 또 뉴진스가 이제 공연을 또 하기도 했는데 네. 그 공연도 사실 굉장히 되게 대단한 공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제 처음 방탄소년단이 뭐 무대 할 때라던가 네. 그때만큼 네. 또 화제가 되지는 않아서 네. 이젠 진짜 국내 시상식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스트레이키즈도 공연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전 녹화 그죠. 형식으로 제작이 네. 돼서 방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맞아요. 맞아요. 사전 녹화처럼 네.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너무나 팬들에게 익숙한 방식이니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K-팝 아티스트를 찍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영미권에서 조금 익숙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전에 저희 진짜 처음 BTS 빌보드에서 무대하고 네. 할 때 카메라 뭐 맞아요. 잡는 거냐. 맞아요. 저기 맞아요. 지금 SBS 팬들이 감독님 맞아요. 지금 해야 웃을 때 된다.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잡고 있는 건지 맞아요. 많았거든요. 격세지감이. 네. 벌써 그만큼 시간이 정말 많이 막 흐른 흘렀죠.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무뎌졌다고 해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좀 놓지는 말아야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면 네. 올해는 심지어 K-팝 부문이 신설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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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K-팝이라는 게 메인스트림에서 하나의 주류 시장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또 짚어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호보다는 불호가 좀 맞아요. 많았던 그랬던 것 느낌이기는 같아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게 부문이 신설된 거가요? 네. 그쵸. 네. 너무 흥미롭죠. 왜냐하면 케이팝 부문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와 케이팝을 그죠. 진짜 네. 많이 하나의 각방 장르로, 시켜주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번에 4개 네 개 부문이 부문이 생겼죠.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좀 큰 파인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본상, 제너럴 네, 필즈라는 네. 그쵸, 데에서는 그쵸. 배제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불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 반응이 뭐 아주 근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또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도 한 2년 전에 이제 케이팝 부문이 K-pop, 신설됐는데 네. 그쪽에서도 이제 같은 그쵸, 그쵸. 팬덤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한 2, 3년 사이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이야기고 아. 양측에 다 일리가 있다. 사실은 네. 좀 배제될 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국가 혹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표하는 시상식에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부문이 4개 부문이나 4개나, 생겼다는 네. 건 네. 그 그죠. 자체로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하긴 합니다. 네. 이번에 후보에도 워낙 그래서 많이 올랐고 그 그쵸. 4개 부문은 뭐 그냥 원래 또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다 그렇죠. 올라간 거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놀라우면서도 사실은 이 팬덤의 말처럼 네. 이제 메인 그 정말 본상 필드에서는 여기로 다 몰아넣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본상에서 상을 음. 받을 여지는 남겨놓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그 없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좀 뭔가 공격적인 느낌인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번 넘어서 한번 보자 보고, 같은 예, 예, 뭔가에 좀 더 전투력을 좀 불태우게 만들 만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지금 아. 우선 모아놨어? 그래? 아, 그럼 예, 우리가 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지 같은 느낌으로 모르겠어요. 뭐 플레이어 직접 이제 씬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색다른 도전 의식을 자극할 그럴 수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생겼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이 듭니다. 사실 그 본상, 그러니까 그냥 케이팝 부문이 아닌 부문에도 후보에 오르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수상을 하지는 그죠. 못했는데 이제 지민이 톱 셀링송에 올라갔고 그리고 톱 듀오나 그룹 부문에 50-50가 올라갔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톱 빌보드 글로벌 이거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리고 톱 빌보드 글로벌 아티스트 부문에 뉴진스가 네, 또 네. 후보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본상에선 수상하지 못했고 네. 이제 다른 이제 케이팝 부문이 4개인데 보니까 이름이 톱 글로벌 케이팝 아티스트? 네. 아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톱 케이팝 투어링 아티스트. 네. 그리고 톱 케이팝 앨범, 톱 글로벌 케이팝 송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상자가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서 그쵸, 준 것 그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좀 아, 있어요. 그래서 네. 국내 시상식 같은 느낌을 네, 받나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뉴진스, 블랙핑크 그리고 정국, 스트레이키즈가 네.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줬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아. 조금. 이거 잘못되면 네. 국내 시상식들에서 네. 그렇게 네. 나눠주기 식으로 상 주었다는 또 아. 얘기들이 왕왕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아, 네. 그렇지는 않기를 바라며 아, 네. 전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이 시상식이라는 게 물론 그 상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죠. 전 네. 세계의 음악인들이 모인 곳에서 한 번이라도 혹은 한 아티스트라도 더 호명이 되고 그것이 맞아요. 더 많은 네. 분들에게 알려진다면 또 그죠. 순기능도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우선 저는 올해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후보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갑긴 그쵸. 했다. 네. 맞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다양한 후보들이었고 그리고 추구하는 음악 색깔들도 되게 다 그렇죠. 달랐어서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한 음. 해였다고 할 수 있을 네.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상식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주목받는 그쵸. 아티스트들이 지금 골고루 상을 네. 받은 셈이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종의 바로미터처럼 아, 보이는 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미국 아티스트들은 뭐 11개, 10개만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올해 그 모건 월런이 아. 11개 부문을 수상하고 네. 보니까 컨트리 부문도 네.
다 받고 뭐 맞아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테일러 스위프트도 또 이 가수도 컨트리 뮤직 쪽에서도 또 예, 상을 받고 이래가지고 11개, 10개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예. 지금 더 저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그쵸. 소식 예.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항상 뭐 K-팝 그 부문상들 그쵸. 후보도 네. 많이 오르고 또 뭐 수상도 네. 하는 네.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뭔가 이거랑 연결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하이브의 네. 이제 방시혁 의장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K를 뺀 팝 네네. 시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빌보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상식에서도 이제 그 K가 뭔가 제거된 듯한 그 팝에 가까운 음악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참 이거는 K-팝이란 무엇인가? 네. 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또 그렇죠. 그런 거라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K-팝 하면 떠오르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K 없는 K-팝이라 K를 떼고 싶다 하는 건 그냥 이건 K-팝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쵸, 다 그쵸.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냥 팝이다. 글로벌 팝. 네. 네.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말장난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목표는 확실히 보이는 거죠. 뭔가 그쵸. K-팝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스트림 팝컬처의 뭔가 대안처럼 여겨진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의미를 가져갔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대안을 넘어서서 그렇죠. 네. 이제 메인스트림 네. 안에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싶다. 그 하나의 장르라든지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을 좀 더 받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K를 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최근엔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K-팝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 네. 같은 것을 탈피한 것들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K-팝이니까 한국에서 한국인들로만 그렇죠. 뭔가 예, 예.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상식 같은 것들도 좀 타파해서 그거를. 네. K-팝이라는 것의 영역을 좀 넓혀가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그쵸. 가지로 네. 네, 산업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얘기가 많이 되고 맞아요. 있는 예. 테마입니다. 그렇죠. 그 하이브에서 네. 바로 얼마 전에 그 글로벌 오디션 해가지고 걸그룹 멤버가 발표가 그쵸. 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K-팝을 만드는 하이브에서 이제 오디션을 진행을 했지만 거기 대부분 다 한국 멤버도 있지만 다 외국인 멤버들이거든요. 네. 한국인 멤버 한 명 빼고는. 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드림 아카데미인 것도 아카데미. 되게 네.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아티스트들을 보면서 꿈꾼 이제 사람들에게 K-팝을 하나의 꿈이라고 이제 그러네요. 딱 만들어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지향해야 할 점을 굉장히 뚜렷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이제 내용들 들여다 보면은 K-팝의 본고장에 와서 또 아티스트들을 맞아요. 만나고 네, 이러면서 네. 꿈을 더 키워하고 이런 이제 소녀들의 맞아요. 모습을 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이 드림 아카데미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 보고 또 이걸 포함해서 최근에 이 K를 떼겠다는 그 의지를 가장 어쨌든 강하게 표명한 게 하이브고 네.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저는 정국 정국 씨의 씨. 앨범이라고 네, 정국 씨 생각을 앨범. 해서 네. 이 앨범은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국 씨의 앨범을 듣다 보면은 일단은 K-팝의 정형성을 탈피하겠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K-팝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K가 붙은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거 바깥 거를 네. 이제 우리가 추구하겠다. 이거 두 개가 다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앨범에 대해서는 이제 호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쵸, 이야기들이 그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 측에서는 너무 그냥 티피컬한 팝 네. 사운드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평을 한 편이었는데 그냥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역학 구조가 저에게는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팝 음악을 그대로 만들어서 뭐 음. 완성도 있게 소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박희아 씨가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키 한번 떼볼까 뭐 이런 시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미국의 메인스트림 팝 시장의 정중앙에 무조건 그렇죠. 꽂을 수 예, 있는 예. 아티스트라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BTS 멤버들이나 맞아요. 정국 씨밖에 그렇죠. 없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위치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저는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미 한국에선 팝스타지만 네. 진짜 그 시장에서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뭔가 커리어의 시작점으로 그렇죠. 굉장히 네. 재미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스퀘어에서 공연한 거 보니까 네. 야 이거는 뭐 아니 한국을 넘어선 지가 뭐 그쵸. 처음은 아니지만 오래죠, 오래죠. 어쨌든 다시 한번 이건 그냥 미국 팝스타인데 네. 아, 제 딱 안에서는 그 느낌. 진짜 네. 재데뷔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들었고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죠. 되게 그동안 해왔던 다른 그러니까 BTS 그룹으로서 해왔던 노래와는 맞아요. 정말 결이 다른 네. 노래들이잖아요. 그게 네.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도 아마 BTS 각 이제는 멤버들의 개인 활동들에 주목을 하면서 봐오셨을 그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딱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쵸. 그때 가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음. 그동안 그 BTS 멤버들이 정국 씨를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음. 솔로 활동을 한 그죠. 번씩 했는데 네. 그거 끼에서 보여지는 어떤 방향성이나 다채로움도 되게 흥미로운 다채롭죠, 지점이죠. 정말. 각자가 다 달랐어요. 완전히 네. 다르고 저는 멤버 개개인의 어떤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갖고 있었던 꿈을 실현한 어떤 시간이기도 네. 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회사 측에서도 이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방향 설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부분 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멤버 모두의 네. 결과물들을. 네. 그게 사실 케이팝에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쵸. 모든 네. 멤버들의 멤버들이 활동이 다 돋보인다는 게 그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점도 상당히 재미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BTS가 이제 그룹 활동을 잠시 이제 중단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맞아요. 위험한 거 아니냐. 맞아요.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던 게 얼마 전인 것 1년 같은데. 좀 넘었는데 네. 그 사이에 뭐 이제 뭐 그쵸. 블랙핑크, 뉴진스 그죠. 4세대 걸그룹 그러니까요. 등장하고 어. 멤버들 7명 다 각자 계속 그쵸. 치는 솔로 활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국 씨는 또 계속 신기록을 쓰고 있고. 그렇죠. 네. 아, 네. 역시 살아봐야 할 일. 네. 진짜 지금 걸그룹 얘기 뭐 잠깐 하셨지만 네. 진짜 올해는 아무래도 좀 걸그룹의 활약이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죠. 그쵸. 벌써 이런 얘기가 네. 나온 지가. 맞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이 커튼콜에 저희를 불러주셨다면 4세대 걸그룹 특집 맞아요. 괜찮으시는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예를 들면 뭐 뉴진스나 아이브나 아이브. 뭐 네, 르세라핌이나 르세라핌. 뭐 여러 네. 이제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만 이 그룹들이 작년에 이제 완전히 확 네. 올라왔던 것 같고 올해는 각자의 자리를 좀 좀 다져가는 안정기? 맞아요.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규 앨범을 발표한 친구들, 뭐 아이브랄지 르세라핌 같은 팀들은 네. 정규 앨범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에스파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다져가기도 네. 하면서 진짜 쉬지 않고 활동한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에스파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스파이시 같은 곡을 의외로 저도요. 되게 선택을 했다가 네. 이번에 드라마로 다시 돌아온 저도요. 걸 네, 보면서 네. 이게 SM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 에스파라는 그룹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다채롭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SM이 경영권 분쟁이 그렇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유닛 체제로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네. 이 팀들을 이제 프로듀싱하는 그 유닛들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좀 잘 보이는 한 해가 되지 네. 않았나 싶어요. 최근 레드벨벳 앨범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 재밌는 부분들이 좀 많았죠. 전 하반기가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네. 좀 탄탄하게 기존의 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재생산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활동들이었다면 한편으로 좀 약간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듯한 그거 느낌을 있죠. 받기도 네. 해서 아. 이것도 역시나 사실 컨텐츠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반은 좋은데 반은 아쉬운 맞아요, 가져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 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의 개인의 취향은 스파이시. 제가 스파이시를 너무 좋아했고 네. 네. 드디어 이제 싱크를 벗어나 네. 방해를 벗어나 뭔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치는구나 했는데 다시 또 돌아왔죠. 네, 그 SM 퍼포먼스, SMP 전형적인 느낌으로 돌아와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어떤 SM의 레거시를 가장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팀이 SM의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걸그룹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그 에스파가 그걸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아. 긍정적으로 느껴지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다시 다시로 한번 깨고 나왔는데 그쵸. 다시 들어가나요? 이 느낌이 들어서 다시 정형성으로 그쵸. 회귀하는가. 네, 네. 그래서 좀 복잡한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반기 발매작들은 뭐 탄탄하다면 탄탄한 작업들 네. 하지만 네. 약간 눈치를 보면서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 네. 작품들이긴 해서 오히려 저는 내년 상반기 작업들이 결국에는 약간 안정적인 것을 지나서 뭔가 새로운 SM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긴 네.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올해는 또 라이즈도 나왔는데 맞아요. 사실 그 네. 굉장히 SM 3.0을 이제 표방하고 난 뒤에 처음 나온 신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기존 SM의 방향성하고는 다른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가 되면은 이 팀들의 이제 결과물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나올 타이밍이 되었으니까 네. 그때는 또 과연 어떨까. 네. 기존의 SM의 방향성하고 뭐 어떤 식으로 다른 건가요? 사실 SMP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SM 퍼포먼스가 그죠. SM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방증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정형화된 그 파트 분배 같은 것도 팬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정형화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기타 리프를 그 정도로 강조하면서 라이트하게 맞아요. 가는 음악은 네. SM에서 좀 상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시도한 것도 그렇고 안무 같은 것도 오히려 그 이전의 SMP로 보여줬던 그런 안무들보다 훨씬 단순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SMP 그리고 SM 3.0에서는 이제 다시 새롭게 정의되는 팀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네. 희아 씨는 그런 어떤 보여지는 부분들, 음악이나 퍼포먼스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세계관 없는 그룹 아, 그쵸. 그걸 또. 깔끔한데 이 느낌이 너무 들었었어요. 처음 맞아요, 보자마자. 맞아요. 네. 원래도 SM은 그 세계관을 거의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성공시켰다고 해야 될까요? 네. 팬들을 거기에 그죠. 완전 몰입하게 만든 맞아요. 그쵸. 엑소라고 하는 네. 팀을 네. 탄생시켰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에스파까지만 해도 아시다시피 정말 이 연구가 필요한 그죠. 복잡한 세계관 맞아요. 심지어 멤버가 4명이 더 있대 같은 느낌으로 가상 세계에 누가 있대. 맞아요. 그래서 활동 초기에는 정말 얘기가 많았고 다들 네. 질문, 물음표가 정말 많았던 팀이었거든요. 네. 근데 라이즈는 뭐 실제로도 희아 씨가 말씀하신 그런 SM 3.0을 표방하는 팀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세계관 없이 리얼타임으로 자신들의 그쵸. 성장과 이 팀의 세계관을 같이 가져가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탁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팀이어서 진짜 최근 한 10몇 년 사이에 SM에서 그런 팀 처음 본 그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멤버 이름 정도만 알아도 되는 팀은 너무 진짜 신선하죠. 오랜만에.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아, 세계관이 세계관. 없다는 게 참 그 오히려 그게 더 해석의 여지를 다양하게 남겨둔다는 점이 좀 그럴 수 좋은 있죠. 것 같아요. 그 네. 사실 그 팀도 데뷔하기 전에 이제 뭐 프리뷰가처럼 네. 나오는 이제 영상 필름들이나 요즘에 네.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이제 뭔가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죠. 영역들은 그쵸, 그쵸. 좀 비주얼적으로 네. 푸는 방식을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의 방향성도 이제 흥미롭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SM은 그렇고 하이브도 뭐 여전히 좀 BTS가 단체 활동은 안 하지만 네. 여전히 잘 나가는 아유, 그쵸, 무슨 그쵸. 소리세요? 네. 뉴진스 하이브입니다. 아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잘 나갔다고 뭐 세븐틴 하이브. 맞아요, 진짜. 네. 세븐틴 또 뭐 유네스코 뭐 이런 데도 그쵸. 가서 네. 하고 정말 그리고 연차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그죠. 사실 최근에는 저희가 늘 세대로 구분을 네네. 그냥 러프하게 해보자면 4세대 걸그룹들에 주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이그룹들 같은 경우 이제 3세대에서
활약하던 보이그룹들이 더 네.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네. 최근에 그죠. 예, 맞아요. 잦았었거든요. 네. 실제로도 뭐 지금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세븐틴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도 보통 이제 4세대를 2019년 조금 걸리는데 네. 근데 네. 이제 2019년 뭐 있지에 달라달라 나왔을 때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면 또 약간 좀 3 아. 걸쳐져 있는 그러니까 3.5 정도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걸쳐져 네. 있는 팀이기도 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활약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되게 쌓아온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쌓아온 것들이 그죠. 한 번에 네. 이제 폭발해가지고 지금의 결과물을 내고 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트레이키즈는 저도 그 전에는 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 하면 막 난리 나고 막 처음에 그랬는데 스트레이키즈가 벌써 몇 번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번. 네 번을 네. 아니 빌보드 저는 앨범 스테이분들이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빌보드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기사가 왜 이렇게 안 나와?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왜 앞으로 호들갑을 안 네. 뜨는 맞아요. 할것 같고. 그렇죠. 네. 사실 방탄소년단 이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렇죠. 보이그룹인데 네. 맞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배 그룹이 너무 빛이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 이 딱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좀 원래 안타까워요. 하던 거 아니야? 뭐 맞아요. 약간 기준 그런 높아진 게 있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보고 있으면 좀더 그죠? 조명해줘도 네. 좋겠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희아 씨가 이제 3세대 음. 보이그룹들이 꾸준하게 지금 이제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다져놓던 커리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결국에는 그 각 세대가 활약할 때 시대가 원하는 어떤 아젠다 혹은 어떤 이상향의 아이돌 같은 것을 보이그룹이 제시를 못한 것 같다. 4세대 그룹들이. 아. 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여돌 걸그룹들이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이 그쵸, 3세대에서 뭔가 음. 그런 아젠다들을 확실히 보여줬었던 팀들의 네. 힘이 그들도 당연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죽을 그쵸, 리가 그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장선으로 계속해서 뜨거운 인기를 음. 얻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보이그룹들이 파고들 여지가 아직은 쉽지 좀 않다. 없다. 네, 그리고 뭔가 아. 그런 특별한 모멘텀을 찾은 팀이 드물었다. 네. 굉장히 느낌이 드물었죠. 좀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로 걸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5세대 아 5세대 얘기를 이제 맞아요. 5세대 슬금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슬금 하시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올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보이그룹들이 새롭게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엮어서 얘기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실질적으로 세대가 바뀐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네. 하지만 올해 정말 드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인 보이그룹들이 등장을 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또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인 때부터 뭐 음반 판매량을 보면 그쵸. 100만 장 100만 이상이 장 넘보하는 쉽게 팀들이 넘죠. 부지기수여서 네. 사실 이 팀들이 어떻게 내년, 내후년에 활약을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진짜 5세대가 열릴 수도 있다. 아, 진짜로. 지금은 그쵸. 조금 시기상조지만. 맞아요. 지금은 아직 5세대를 이야기하기에는 4세대가 보여줬다고 할 만한 것들이 좀 적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팬분들은 좀 아닌데 우리 팀 많이 뭐 보여줬는데 라고 하는데 아니 안 네. 보여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뭔가 강렬한 임팩트가 네. 걸그룹들이 그쵸, 그쵸. 던진 것들에 많았다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네. 뭔가 뉴진스가 추구하던 굉장히 그 이지 리스닝 계열의 그쵸. 팝이 네. 하나의 아젠다처럼 정말 자리 그럼요. 잡았고 그리고 아이브가 또 걸그룹으로서는 되게 가장 강렬하게 나에 대한 사랑을 또 그 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보이그룹들에서는 이렇게 각 팀마다의 아젠다를 꼽을 만한 것들이 아직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좀 없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내년엔 근데 확실히 또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음. 네, 저도 그 부분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진스는 진짜 지금 해외 나가 보니까 뉴진스뿐만 아니라 뭐 블랙핑크 막 해외 그쵸. 나가니까 막 광고판에 다 한국 아이돌들이 막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진짜 네. 이게 저도 늘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과 해외 직접 나가서 보고 겪는 거는 진짜 너무 다른 것 차이가 같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올여름에 그 썸머소닉
네. 페스티벌 네. 일본에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뉴진스 공연했던 게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때 저는 진짜 인기를 몸으로 실감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뉴스에도 한국에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뉴진스의 등장 시간이 음악 페스티벌로 치면 그냥 오프닝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첫 팀이 네. 나오고 12시면 음악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는 빨라도 8시, 늦으면 10시, 11시에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근데 12시인데 그들이 등장하는 그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데 거기가 입장 제한이 걸렸어요. 근데 보통은 웬만한 가수면은 네. 요즘엔 스테이지가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입장 제한을 뭐 받을 수가 없고 그날 헤드라이너가 블러라고 하는 이제 네. 영국의 정말 네. 그 브릿팝의 전설 같은 팀이었는데 당연히 만석 못 채워져. 근데 뉴진스가 낮 12시에 네. 심지어 기온도 36도 정도? 한여름에 더운데. 거의 사람이 쓰러지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염에도. 네, 그 시작하자마자 만석이 돼서 입장 제한이 걸렸었다는 뉴스를 보고 아, 이건 진짜 보통 진짜 일이다. 놀랍죠. 근데 네. 저도 뉴진스 아니었으면 그 시간에 안 갔어요. 36도에 저도 12시에 갔거든요. 정말 뜨거운 네, 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던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공연 끝나고 돌아다니는데 그 응원봉들 다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또 썸머소닉은 일본 팀들 이외에도 한국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찾아갔던 유명한 페스티벌인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뉴진스 응원봉. 응원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뭔가 말로만 인기가 있다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네. 실제로 보면 훨씬 체감되는 것들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 이외에 롤라팔루자 공연 같은 것도. 아, 네. 그쵸, 그쵸. 네,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해외 페스티벌에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가서 뭐 헤드라이너를 했다, 뭐 뭘 맞아요. 했다 이런 게 역시 그것도 놀랍지 역시 않는. 놀랍지 않은 잠깐만, 정말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질문에 그거 넣어주셨어요. 저 블랙핑크 코첼라 헤드라이너. 맞아요. 맞아요, 코첼라 맞아요. 헤드라이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맞아요. 정말 되게 상징적인 건데, 그렇죠? 그죠. 거의 저는 빌보드 1위만큼이나 상징적인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숫자로 보다 보니까 차트 순위는 되게 보기가 편하고 뭔가 네. 인기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쉬운데 헤드라이너? 이거는 왜 직관적으로 오지가 않잖아요. 우선 그죠. 이런 숫자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케이팝이나 한국 음악도 많이 들었지만 뭐 해외 뭐 팝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입장에서 코첼라 페스티벌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그쵸. 곳인지를 네. 알고 네. 그곳에 헤드라이너가 된다는 것, 심지어 여성 뮤지션이 헤드라이너를 선다는 게 정말 뭐 한 손에 꼽을 네. 정도인 진짜. 일이어서 네. 저에게는 그것도 사실 맞아요. 올해 결산할 네. 땐 절대 빼놓을 수 그죠. 없는 요소인 것 그 같아요. 얘기 하려고 꺼낸 거예요. 아, 그런 기프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의미가 깊었고 네. 이번에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그 공연 관련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 이게 뭐 다른 의미로 또 케이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 좀 스며들고 확장이 되어가는 일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 차트에서 순위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음악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음악계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과 음악 마니아들의 1년 동안 기다린 대축제 같은 그죠. 거거든요. 그죠. 그곳에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사실 뭐 블랙핑크 말고도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니 올해 처음으로 해외 페스티벌 그쵸. 헤드라이너나 무대에 서는 팀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진짜 좀 자연스럽게 케이팝이 세계 음악 약간 시장에 스며들듯이. 맞아요. 네. 진짜 네. 좀 그냥 위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좀 내면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맞아요. 네. 생각했습니다. 제가 블랙핑크가 프랑스에서 공연할 때 그때 그 셧다운이 왜 파가니니의 그 곡을 맞아요. 네. 이제 이용해가지고 만든 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우연히 그 공연 영상을 봤는데 거기 옆에서 실제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왔던 저 관객들은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블랙핑크. 블랙핑크 그래서 세션이다. 근데 옆에서 열심히 노래하고 있는데 쟤 유명한 앤데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젊은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좀 유망주인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공연을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서울시향이랑 협연하고 아,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게 블랙핑크 팬들은 사실 잘 모르고 네. 넘어갔을 텐데 네. 어쨌든 그때 얘기가 이제 뒷얘기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예전에도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개런티가 엄청 올랐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는 블랙핑크랑 같이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개런티 수준을 네. 이제 해외 아티스트의 개런티 수준을 올려놓을 정도로 이제 그런 썰이 돌 그건 정도로 진짜인지 이제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그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때 블랙핑크의 셧다운을 보려고 막 몰려들었던 그 팬들은 예전에 몰랐지만 저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구나 그건 확실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쵸. 재미있는 부분들에서 네, 이렇게 네, 케이팝의 네. 위상을 느끼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전에 네. 또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 색다른 그래서 영역들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국 씨가 지금 거두고 있는 성적 같은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아까 우리가 숫자와 그 헤드라이너 같은 것들로 이제 지표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치면은 사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신기록을 사실 그죠. 정국 씨가 세우고 있는 것도 맞고 또 50-50 같은 팀의 성적도 정말 놀랍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케이팝이 진짜 말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표면적으로도 어쨌든 스며드는 게 아니라고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제 누군가는 그쵸. 폐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보드에서 케이팝 부문 신설했다. 네, 그죠. 이런 네. 식의 데이터만 제시를 해도 그런 논리들을 좀 깰 수 있는 그쵸. 부분들이 많아서 네. 사실 50-50 같은 경우는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네. 너무나 빌보드 독특한 뮤직 케이스. 어워즈에 이제 후보로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분쟁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좀 네. 마음이 아파요. 그죠. 네. 왜냐면 안타깝죠. 저는 이제 상반기 결산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50-50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그죠. 정말 많았고 네. 제 기억에도 올해 이제 기자님들한테 전화 제일 많이 받은 게 그 아, 50-50 맞아요. 네. 잘 되었을 네. 때 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획사 출신도 아니었고 그죠. 데뷔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팀의 노래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바이럴이 되면서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걸그룹 중에서 가장 장기 네. 기간 동안 차트인을 계속해서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여태까지 없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K-팝 씬 안에서도 이제 점점 자본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점점 성공하기 어려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에서의 문이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도 뭔가 맞아요. 성공 신화 같은 예전에 맞아요. 준서의 기적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방탄소년단도 처음에는 네. 그랬던 거잖아요. 그 네. 흑수저의 기적 같은 네.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사실 우리 사는 세상이랑 똑같아서 점점 그게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노래 그러니까요. 힘, 재미만으로 음. 사랑을 받았다는 게 너무 좋은 사례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워요. 그쵸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올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슈였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안타까웠던 게 그 안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중이 이 사안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다 너무 질려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분쟁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너무 이제 읽혔었고 그래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 멤버들과 이제 그 대표 측에서 이제 싸우는 그 계속 노이즈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들이 얻어가는 게 너무 없다. 모든 걸 너무 많이 잃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사실 올해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가장 낮은 곳까지 맞아요. 떨어지게 된 이슈의 한가운데 자리한 맞아요. 팀과 노래라 진짜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겼던 어떤 이제 불화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K-팝 산업 안에 또 오랫동안 뭔가 잠재되어 있던 네, 네. 여러 가지 버튼들을 누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에이, 그런 것도 참 마음 복잡하게 그쵸.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버튼을 눌렀던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전속 계약 관련해가지고 배분? 분에 관한 네. 네,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다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이 그쵸.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이슈 자체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질리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에만 너무 집중되면서 이 아마 멤버들도 그 그죠. 과정에서 네. 너무 많이 이제 감정적으로 소모가 컸을 거고 그리고 사실 회사 쪽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 논의가 좀 더 확장됐더라면 이 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겼을 텐데 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네, 음. 그게 가장 큰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제 빌보드 그 시상식에는 이제 키나만 이제 복귀를 네. 해서 참석을 네네. 하러 갔다고 그것도 그렇게 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그 키나라는 멤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기는 해요. 네. 많은데 이제 그게 조금 다른 멤버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같은 걸로 아. 이어지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고 네. 물론 그 멤버들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누구의 편도 지금 들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키나라는 멤버의 헤어스타일 같은 거 뭐 메이크업 같은 것들이 뭐 이전에는 어땠고 근데 지금 이거 봐라 다시 회사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예뻐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네 단순화되고 네. 있어요 문제가 네.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진짜 올해 가장 네. 뜨거우면서도 복잡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아직 사실 끝나지도 않은 네. 상황이어서 진짜 저희가 막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그쵸, 있고 그쵸. 네. 네. 어렵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 참 분쟁이 SM 경영관 아, 올해는 좀 컸어요. 네. 연초가 좀 여러 가지로 복잡했죠. 네. 되게 문제들이 작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되게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네. 커다란 문제들이었어서 이게 참 이렇게 얘기를 분석을 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리고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거를 단순히 문화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산업, 그리고 네. 산업적으로 그리고 경제와 네. 모든 부분에서 이제 봐서 파악할 만한 문제들이었어서 이게 사실 K-팝이 굉장히 다층적인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버렸다는 네. 소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K-팝이라는 장르를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네,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는 되어버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SM 경영권 분쟁 때는 막 경제부 기자들이 막 기사 써 쓰고 그쵸. 막 네, 맞아요. 시사 프로그램 좀 나갔습니다. 맞다. 네, 제가 뭐 경제 저는 주식 한 주 가지고 네. 있지를 않은데 너무 저 그런 거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이러고 나서 그냥 음악적인 얘기해 얘기를 주시면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희아 씨가 얘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업계 내부에서는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이 K-팝이라는 산업 자체가 정말 이제 산업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SM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악계 내부에서는 이게 단순히 뭐 한 회사가 어디에 팔리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SM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K-팝에서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죠.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가 어쨌든 어딘가에 소유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충격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1990년대 있었던 미국 음악씬들에서의 어떤 레이블 인수합병 네. 움직임 같은 네. 것과도 많이 겹쳐지는 연결이 게 좀 된다. 있었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가 이제 바뀌어가는 뭐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막
정신없이 케이팝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 안에서 진짜 큰 균열들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균열을 업고 가면서 계속 성장은 해야 하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네. 미션을 매해 케이팝이 네. 좀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애쓰고 있네요. 케이팝. 그렇죠. 애쓰고 있죠. 이제 그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법적인 내용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뉴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보다는 좀 단기간 내에 네. 정리가 네. 됐죠. 그래서 뭐 많이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 측이 팬 플랫폼을 가지고 그죠. 가고 네. 카카오가 경영권을 네. 인수하기로 해서 뭐 이제 법적 분쟁 좀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이후에 어떻게 요 뻗어나간 가지가 성장을 해 나갈지 그쵸. 지켜볼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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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 얘기가 많네요. 아니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일들이 있다는 네. 게 근데 올해 유난히 좀 큰일들이. 네. 근데 저는 그거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 들어오면서 좀 더 그렇지 않나 싶은 그것도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코로나 동안 사실 한 2년 시장이 반, 멈춰 2년 있었죠. 넘게. 네, 3년 네. 정도 특히 케이팝 시장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그 면대면 네. 오프라인으로 하는 뭐 공연이건 공연을 팬 못하고. 이벤트건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너무 중요한 시장이었다 보니까 그것들이 완전히 꽉 막혀져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뭐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뭐 네. 해외 자유롭게 오가고 맞아요. 공연에서 네. 마스크 뭐 필수 아니게 된 게 진짜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2, 3년간 거의 쌓여져 있던 네. 뭐 것들이 네. 다 폭발하는 시기 같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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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그 50-50 큐피드 같은 게 그렇게 빨리 글로벌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쇼폼, 네. 네. 틱톡에서 챌린지. 틱톡에서 네. 그게 이제 인기를 얻으면서 그게 네. 순식간에 막 전 네. 세계로 퍼져나가고 했던 건데 그 이제 K-팝과 쇼폼 굉장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쇼폼이 처음에는 팬들까지 이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챌린지 요소였는데 이제는 사실 의미가 조금 변질된 것 같기는 해요. 전 뭔지 알아요. 네. 그 음악 방송하는 네. 대기실 가면 네. 제가 듣기로도 모든 아티스트들이 서로 챌린지를 품앗이 해주느라 아. 복도에 빈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복도 그 계단 뭐 앞에 이런 네. 곳에서 찍어야 되기 네. 때문에 거의 줄을 서서 이 팀 한번 해주면 그럼 저 팀 저희도 또 한번 해주고. 해드리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결국에 변질이 되어버렸고 이 네. 그 K-팝 안에서의 챌린지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전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어떤 뭐 그런 틱톡이나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챌린지의 시스템이 전혀 아니고요. 맞아요. 약간 K-팝의 제3의 콘텐츠 같은 컨텐츠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냥 맞아요. 챌린지라는 그래서 게. 올해도 네. 예를 들면 뭐 전국이 처음으로 누구 챌린지를 했다. 그리고 뭐 어떤 그룹의 A라는 사람과 어떤 그룹의 B라는 사람이 챌린지 얘네 둘이 무슨 인연이 있어? 무슨 관계인데 챌린지를 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팬덤 안에서는 제3의 콘텐츠가 네. 되어버려서 솔직히 최근에 그 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컴백을 해서 챌린지를 하셨는데 그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챌린지가 그쵸, 그쵸. 아니거든요. 저도 거기서 되게 네. 아니 그건 K-팝 아티스트들도 하기 어려워. 할수 있는 챌린지인데 아, 네. 그걸 챌린지로 그 파트를 떼서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이것은 그냥 챌린지의 새로운 영역을 K-팝 챌린지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네. 그 쇼폼 챌린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지금 좀 느낌은 달라진 있어요. 그쵸.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50의 사례나 이렇게 노래가 좀 바이럴이 그죠. 되는 경우는 그래도 왕왕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네.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K-팝은. 네. 아무래도 K-팝은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퍼포먼스에 집중된 그 챌린지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태민 씨 챌린지 같은 것도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50-50나 챌린지 같은 게 뭐 너무 많이 되는 팀이 대표적으로 뉴진스일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말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에서 바이럴이 되게 만들어져 있는 형식의 챌린지들을 할 법한 곡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챌린지가 흥하는 거는 진짜 운이거든요. 그죠. 그쵸. 그걸 알 수가 정말 없어. 진짜. 수억 개의 맞아요, 것들 맞아요. 중에서 하나 탁 갈고리가 걸리는 거라서 이제 뭐 그런 챌린지 친화적인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뭐 향후 또 1, 2년간의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죠. 사태추위. K-팝 챌린지대로 네. 계속 성장하고 다른 콘텐츠로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챌린지의 네. 친화적인 노래들은 네, 계속 네.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네. 네. 저는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챌린지가 있었는데 네. 그 올해 또 이 가상 아이돌이라고 해야 할까요? 버추얼 아이돌. 네네네. 플레이브 네. 같은 팀들. 이 팀은 K-팝 아티스트들이 챌린지를 하지 않죠. 팬들이 다 챌린지를 해요. 네, 근데 너무나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이 팀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팀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브 말고도 또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팀도 있잖아요. 이세계 아이돌은 그냥 그렇죠. 만화 캐릭터 같던데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버튜버. 그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다 이런 팀들이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이 팀들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뒤에 이제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실제 사람이 네.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약간 불문율이긴 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게 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쵸, 그쵸. 저는 네. 더 모른 척하도록. 저는 모르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팬분들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본체라고 하는 그죠, 본체. 네,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철저히 이제 드러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2D로 구현되어 네.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제 그 집중을 해서 네. 그들에게 이제 관심을 쏟는 건데 이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K-팝을 소비하고 있네.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네. 저는 플레이브는 올해 제가 제일 재미있게 생각하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면 희아 씨도 그랬겠지만 코로나 동안에 이런 음악 평론가나 K-팝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얘기 많이 들어왔던 게 AI 아이돌은 가능하다.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AI, 네. 실제 사람이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뭔가 그렇게 좀 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음. 가상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가상의 어떤 인물을 내세워서 아이돌처럼 활동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진짜 컨퍼런스도 엄청 많이 갔고 업계 관계자분들 AI. 이런 분들하고도 네, 어. 정말 얘기가 많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코로나 동안은 그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은 너무 그 대부분 이 AI 아이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하시는 분들이 기술에만 초점을 엄청나게 많이 맞추고 있었어요. 맞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가상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상이라는 이 존재로 아이돌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너무 가치가 클 것 같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네, 맞췄던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기술로만 접근해서는 이 산업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산업이고 맞아요. 결국에는 아이돌이라는 어떤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예쁜 그림으로 끝난다. 아, 네. 기술 되게 좋으시네요로 끝난다고 네. 저는 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막 인간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뭐를 뭔가를 구현시키는 걸 네.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네. 많았어요. 근데 물론 아닌 분들이 결국엔 이런 플레이브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외연으로만 보면 사람에 가까운 형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음. 사람에 가까우면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서 막 3D에 그죠. 또 맞아요. 가상 인플루언서들 아시겠지만 진짜 실제 사람처럼 네. 구현이 네. 되는 비주얼들이 너무 많은데 플레이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2D의 어떤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 그쵸? 네. 네. 같은 느낌이 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비주얼은 우리가 뭔가 호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만 갖춰지면 되고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전 중요했다고 네. 생각하는데 플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겉만 우리가 약간 이걸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봐야 있을까 되나? 같은 네.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 내부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아이돌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회사 레이블 측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가장 네. 자연스럽게 이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마 M사에서 네.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회사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전문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에서 멤버들이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도 팬들과 얼마든지 소통을 그쵸.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보는 완벽한 인간 형태의 어떤 가상의 누군가보다 훨씬 인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전달하는 기술 활용으로 만들어진 게 플레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똑같이 기술과 어떤 가상을 접목시켰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 달랐던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K-팝 아이돌 문화, 사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저는 성공에 유효한 제일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이 플레이브를 좋아하는 분들이 기존의 케이팝을 소비하던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의 비중이 맞아요. 정말 높아요. 정말 이제 네. 특히나 다른 네. 서브컬처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정말 네,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네. 그리고 아예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매력이 있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실시간 라이브를 보다가 이거 뭔가 재미있어라고 느끼는 그 포인트를 딱 자극을 하니까 맞아요. 일반 대중들도 이거가 특이하고 재밌는 거라는 거에 딱 꽂히니까 이게 거기서 셀링 포인트가 굉장히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단순하고 너무 쉬운 원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뭔가 가상의 무언가일 때 막 완벽하고 그리고 세계관이 있어야 하고 막 이런 무셀 틈도 하나도 없어야 네. 되고 뭔가 막 사람 같아야 하고 말 그대로. 완벽하고 뭔가 이런 네. 측면으로만 생각했는데 전 플레이브 저도 이제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저의 재미를 가장 자극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팬분들이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지? 편집해서 넣으시던데 항상 오류 영상들이에요. 실시간 라이브를 할 때 기술이기 때문에 오류들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팔이 약간 이렇게 잘 맞아요. 되면 멤버들이 잠깐만요 하면서 그걸 멤버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수습하는 어떤 멤버는 막 웃겨서 막 넘어가요. 막 혼자 웃겨가지고 막 저거 보라고 웃는 멤버가 있는가 하면 한 멤버는 또 진지하면 잠시만요. 조용조용히 화면 밖으로 사라져 들어온다든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왜 K-팝 소비할 때 그 사람의 캐릭터로 결국에는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여태까지 실제 아이돌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꽉 막힌 생각이 있었구나. 저런 재미 요소들을 좀 찾으실 수가 있구나 싶어서 너무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멜론 같은 사이트에서 눌리는 좋아요 수 같은 걸 보면 요새는 이제 좋아요가 뭐 정말 1000이 되기도 어려운 맞아요. 시대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넘게 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가 또 플레이브거든요. 팬들의 충성도도 정말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미니 앨범이 20만 장 이상 첫 주 초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첫 주 판매량을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너무 궁금하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도 발탁이 되고 근데 여태까지 없었던 영역을 계속 좀 개척해 나가고 있어서 그게 좀 너무 그러면 재밌습니다. 한번 초청을 합니다. 예. 흥미로운 분들이. 네, 그리고 너무 잘하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능청맞고 굉장히 너무 어쩐지 재밌어요. 네. 21세기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바라보고 뒤에는 본캐가 있으시지만 나타나진 않으시는 그쵸. 그리고 저희도 네. 언급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분으로 저희가 보는 멤버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신기하죠. 죄송해요. 이미 제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일종의 룰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엔 없었던 거니까 이제 다들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가상 아이돌 이런 게 계속 근데 나올까요? 사실 요번에 처음 나온 거는 약간 비슷한 맞습니다. 형태는 네. 많이 나왔었어요. 올해 또 메이브 네. 같은 팀도 기존에 있었었고 네, 이전에도 네. 뭐 이세계 아이돌 이외에도 뭐 버튜버나 이런 그쵸. 분들을 그죠. 활용한 네. 콘텐츠들이 많기는 많았는데 저는 뭐 이게 K-팝 대세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나름대로의 시장은 확실히 그죠.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은 닦여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K-팝과 교집합을 만들면서 아, 약간 네. 새로운 네. 영역에서 또 발전이 되어갈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저도 귀추가 주목되는. 정말 말 중에 그대로 하나예요. 귀추가 정말 주목되는. 네. 저도 솔직히 되게 굳은 머리로 처음에는 납득이 처음엔 저 안 돼, 진짜 부분이 이해 안 진짜 됐었어요. 있었거든요. 어쩔 네. 수 없이. 근데 보면서 너무 설득이 되고 저도 좀 새롭게 알아가는 네,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팀들의 음악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면은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팬덤을 또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은 좀 맞다. 해요. 그 요소도 네. 얘기해야 돼요. 플레이브는 음악이 좋다는 입소문으로 초반에 맞아요. 또 팬덤이 많이 생긴 네. 팀이기도 했어요. 아. 그 실제로 이제 멤버들이 작사 작곡 그쵸, 뭐 그쵸. 작업도 네. 같이 하고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가 강한 것보다는 좀 더 감성적인 음악으로 처음에 대중에게 선을 보이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뭐 듣다가 이런 케이팝 노래가 있었어? 이거 누구 노래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되게 쉽게 네. 귀에 감기는 가요? 팝 같은 느낌으로 또 어필해서 입소문이 솔솔 나기도 그쵸, 했어서 그쵸. 그것도 좀 색다른 셀링 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럼요. 네. 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그 콘텐츠나 비주얼에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네, 그럼 상상의 영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 가상의 네. 세계니까 네. 네,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왜 목소리를 뭐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기도 네, 하고 네, 네. 외국어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기술도 네.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기존 그랬잖아요. 네. 아이돌이나 네, 이제 네. 아티스트들 목소리로 그쵸? 네, 다른 네. 노래를 네, 부르게 그죠. 만들고 뭐 딘씨 이제 노래 안 맞아요. 되니까 딘 목소리로 그죠. 새 노래를 네. 만들거나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레이니 목소리로 또 이제 뭔가 가상 그 네, AI의 네. 네. 기술을 네. 이용해서 발매된 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지금 이거 단계에서는 근데 네. 좀 저작권. 저작권이나 그죠. 그런 게 좀 그래서. 정리가 돼야 이런 될 것 면에 있어서 같아요. 좀 위험 요소가 훨씬 많고 네. 아직 업계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나오고 맞아요. 있는 추세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과도기까지 가지도 못한 과도기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로 네. 법적인 제도나 이게 그쵸.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이제 그럼요. 엉뚱한 곡을 이제 부르게 했을 네. 때 네. 그 곡의 저작권 문제와 이 아티스트의 보이스에 대한 저작권과 네. 온갖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되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네. 만들 수도 있는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같은 느낌의 또 콘텐츠로 완성이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봐요. 이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나 기술 관련된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잘 쓰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죠. 좋은 네. 거지만 잘못 쓰자면 정말 너무 뭐 정말 지옥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그 방금 말씀하신 뭐 AI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는 아직 업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네. 입장으로 아직 뭐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네. 느낌이에요. 근데 전에 하이브에서 인수한 그 회사는 네. 네네. 그걸 이제 외국어로 맞아요. 이제 한국말로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그 AI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네. 외국어로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세계 어디든지 바로 막 그 진출할 수도 있고 막 네. 이런 기술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뭐 보도자료 네.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아직 그래서, 되게 초창기이기는 해서 그죠. 예. 아직은 케이팝을 오래 좋아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몇 년 동안 늘어난 케이팝 해외 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우리나라 언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네. 오히려 한국어로 부르는 네. 노래에 더 매력을 느끼고 한국어로 자신의 정말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네. 것에 네.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지 않을까. 하지만 회사 측에선
비용 절감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녹음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아, 되게 되자면 네. 번역하는 수고하지 그러니까요. 않아도 되고 네. 하니까요. 네. 네, 그건 확실하죠.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또 이걸 여쭤봐야죠. 그죠. 아, 이명. 네. 여쭤봐야죠라는 것은 팬이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인기가 네. 대단하시니까. 그쵸, 예. 네. 네. 정말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계시고 저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아이돌 팬들에게서 선풍적인 이제 그 반응을 불러일으킨 콘서트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그것 맞아.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 티켓 재발권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대기하는 장소를 그죠. 마련해 줬다거나 그죠. 그리고 방석을 제공했다거나 아, 네. 네. 사실 이게 정말 기존 K-pop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팬덤의 반응 좀 알고 계세요? 이런 당연히 네. 해야 될 것들을 이제 K-팝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그런 구매를 해서 그쵸, 공연을 그쵸. 보러 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도 내가 당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대우가 네.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당시에 너무 그 뭐 어떤 두 업계를 1대1로 두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불편해하는 있었던 걸로 알고 네. 있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공연에만 네.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뭐 관련해서 칼럼 같은 걸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상 공연 뭐 입장이나 뭐 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팬들이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 부분들이 사실 회사 측에서는 어떤 아티스트의 저작권 보호나 혹은 뭐 티켓이나 여러 가지 부정거래 관련해서 네. 이제 그것을 막겠다고 해서 하는 조치들에서 이 뭐랄까요,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 폭력적인 경우도 네. 많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폭력적이거나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K-팝 씬 안에서도 특히나 지금 이제 점점 세계로 발을 넓혀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의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제 예전에 저희 친구의 어머니가 임영웅 씨의 엄청난 팬이시라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 고척 뭐 네. 이런 곳에서 네. 공연하시면 이제 제 친구가 모시고 가서. 네, 임영웅 씨 콘서트까지 네.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오고 하면서 이제 겪는 각종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K-팝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네. 충격 및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공연장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그 아까 대기실 있는 뭐 네. 이런 것부터 굿즈 구매할 때 마치 그 대형 아울렛처럼 모든 사이즈와 디자인을 다 입어볼 수 있고 와, 수십 진짜. 명의 스태프들이 와서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그래요? 몸매에는 M 사이즈가 더 어울릴 것 같으세요. 같은 느낌으로 네. 정말 다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지인도 이제 거기서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네. 느끼면서 그럴 수밖에 왜 없어요. 이래? 이제 막 이름 이러면서. 확인하고 받고 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진짜 작은 차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그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 뭐 어떻게 보면 뭐 크게 보면 아티스트의 팬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분들은 고객이거든요. 자신들의 그렇죠. 네, 공연 그 네. 콘텐츠를 소비하러 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임영웅 씨처럼 그렇게 큰 사랑 달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기본 상식선의 대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K-팝 팬들이 좀 연령대가 낮은 여성분들인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팬 사인회 문제도 계속 대두가 맞아요. 되잖아요. 몸수색부터 네. 시작해서 아. 그래서 더더군다나 조금 유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임영웅 씨 얘기하면은 사실 좀 놀라운 부분인데 임영웅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평론하고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곡이 사실 완성도가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곡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곡들조차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마음으로 되게 멋지다고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팬덤만의 특성이면서 되게 신기한 응원 방식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네. 근데 그런 팬덤은 사실은 케이팝에 먼저 있지 않았나요? 아주 예전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 그렇게 생각하면 맞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네. 거 다 해. 그건 오히려 네. 조금 예전 예전 팬덤. 측면이 있고요. 네. 최근의 팬덤들은 웬만한 회사 그쵸, 그쵸. 대표님들보다도 까다로운 안목과 까다롭고. 어드바이스와 조금만 잘못되면 트럭을 보내잖아요. 네네네. 저는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최근에는 그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네. 팬덤이 많이 인식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자기 뭐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네. 한다거나 주장을 하는 게 많아진다. 예전에 그냥 눈 감고 다 소비하는 그냥 다 사람이라고 좋아. 생각하는 네. 게 팬덤이었다면 지금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부당하다거나 네. 잘못된 것이라고 네. 생각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음. 여기는 아주 넓게까지 가보자면 뭐 작년 올해 또 역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K-팝과 환경운동과 관련되어 네. 있는 네. 팬덤의 맞습니다. 네네네. 움직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K-팝 팬덤은 되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층화 다변화되었고 네. 사실 임영웅 씨의 팬덤과 그로 인해서 성장해 나가는 임영웅 씨를 보면 이건 진짜 그러니까요. 되게 무조건적인 맞아요. 그런 응원과 확실히 사랑 같은 거. 네, 그런 네. 아가페적인 네. 뭔가가 느껴질 때가 있어서 임영웅 씨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몇 년 사이에 이제 팬덤 사례로 워낙에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특히 네. 국내 팬덤이 이 정도로 모인다는 것은 그죠. 특히 중년을 그건 정말 중심으로 놀랐죠. 이거는 뭐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팬덤과 가수 안의 동력이나 그로 인해서 임영웅 씨가 정말 최근의 음악들 들어보면 더 이상 댄스 트로트가 팝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너무 의외예요. 맞아요. 저 음악 방송에서 춤추시는 거 봤거든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케이팝을 이야기할 때 뭐 팬덤과 같이 만들어가는 뭐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임영웅 씨와 그 영웅시대 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문화도 굉장한 유대감과 되게 색다르게 네.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것도 사실. 1세대 케이팝 아이돌 팬덤이랑 비슷하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와도 좀 좀 다른 달라요.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더 뭐랄까 응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약간 더 풍성하게 좀 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리고 뭔가 어쨌든 그 팬덤의 연령대나 아티스트의 그쵸. 시작점 같은 것들이 좀 달랐기 아, 때문에 네, 당연하게 네. 생기는 생기는 차이 같기도 하지만 진짜 국내에서 최근에 손꼽히는 대형 팬덤과 그 네, 가수의 음. 그 활약 안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진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정말 지금과 같이 이제 케이팝이 말 그대로 글로벌화 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국내 팬덤만으로 이 정도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그죠. 가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더 있을까? 임영웅 말고 또 있을까? 네. 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뭐 공연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의 성장 같은 것도 기대되는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그 트롯 서바이벌 출신이었기 때문에 트롯 가수로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죠. 최근에 뭐 공연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 피켓팅 매번 실패해서 한 번도 못 했는데 공연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대형 공연 지향이고 네. 특히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팬덤이 국내 위주기 때문에 전국 투어 를 많이 하게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K-팝 아티스트는 월드 투어를 하지만 그죠. 임영웅 씨는 전국 투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는 국내 음악 시장에서 공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좀 대형 시도 같은 네, 것들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대 어떤 형태나 뭐 스크린 활용법이나 이런 데 네. 있어서 그리고 그 정도의 관객 동원력이 또 네. 되는 그쵸. 아티스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관심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신기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네. 이 신기한 게 많아. 오늘 저희 신기하다는 얘기 맞아요. 하나한 것 같아요. 네. 코첼라, 빌보드 그것도 신기해. 그렇죠. 플레이브 신기해. 네, 빌보드의 임영웅 신기해. 우리는 신기한 한 해였다. 좀 모든 게 신기하다. 그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또 맞습니다. 네. 네. 아픔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네. 뭔가 신기하다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긍정적으로. 네, 아, 맞아요. 좋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어제 NCT 127 공연에 이제 저도 갔다 같이 왔거든요. 네. 진짜요? 응, 왜 못 봤지? 그러게요. 근데 네. 거기 다녀왔는데 아까 팬들이 이제 저는 이제 K-팝의 과제 중에 하나가 그 팬들의 고객으로서의 수요를 맞추는 거라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127 멤버들이 자기들이 입고 나왔던 의상을 이제 3개를 이제 하면서 어떤 의상이 제일 좋았는지 이제 거수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의상, 두 번째 의상, 세 번째 의상 얘기를 할 때 다 이제 반응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듣고 이제 멤버가 거보라고 우리도 이렇게 어렵다고. 네, 그러니까 취향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다. 네. 오케이, 좋은 말. 그래서 저는 이 짝이 제일 맞아요. 컸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이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든. 너무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돌들도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가 좀 더 이제 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가수들이 네. 훨씬 민감한 것 같고요. 맞아요. 회사들이 좀 네. 늦죠. 그래서 음. 많이들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러게요. 워낙에 또 그런 반응 찾아보기도 쉽고 네. 모든 걸 다 수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상식선에 제가 계속 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상식선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팬들은 영감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회사가 그동안에는 등한시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또 임영웅 씨의 사례가 그렇죠. 돋보이는 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임영웅 네. 씨만 해도 정말 팬들에게서 되게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은 게 느껴질 정도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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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K-팝 결산. 아니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네, 늘 이렇죠. 네. 좀 밤도 샐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배가 고파요. 그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네. 해주세요. 저는 짧지 않게 이 K-팝이나 한국 대중음악 관련된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신기하다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매해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도 있고 암도 있지만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K-팝과 한국 대중음악 얘기를 내년에도 잘 네. 준비해 오겠습니다. 준비해 올 테니 불러주세요. 네. 저도 뭐 같은 마음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팬들이 소비자로서의 얼만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도 너무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는 음악의 질이 어떻게 얼마나 더 높아질까, 그리고 K를 떼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의 확장이 이루어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내년 K-팝 시장의 굉장히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네요. 네, 오늘 김연아 음악평론가님, 또 박희아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또 2024년도 얼마나 더 신기한 일이 많이 그러니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